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A3블럭에 해당하는 호반 서밋 DMC 힐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반 서밋 DMC 힐즈의 경우에는 덕은지구라고 불리는 고양 덕은 도시개발 구역 내의 A3블럭에 지금 분양하는 단지고요. 덕은지구의 경우에는 바로 동측에 DMC가 있는 마포구에 인접해 있고요. 한강 남측으로는 LG 사이언스 파크로 더 유명해진 강서구, 마곡지구가 인접해 있어서 일단 덕은지구 자체가 나름 강서구와 마포구의 업무시설 접근성이 크게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덕은지구 안에서 단독주택과 학교용지, 바로 서측에 위치한 이 A3블럭에 이번에 분양을 한다. 토지 이용 계획도 잠시 보시면요. A1블럭부터 시작을 해서 A7블럭까지 공동주택 단지로는 총 7개 블럭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 분양하는 호반 서밋 DMC 힐즈 이 A3블럭이 제일 마지막 단지에 해당된다. 남아있는 공동주택이 건설 가능한 대지로는 이 주상 1부지 정도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주상 1부지는 추후에 60에서 8호 이하, 그 다음에 8호 초과 평형대로 분양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분양한 단지들을 간략하게 보면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84, 59 소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없고 최소 84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분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A3블럭 역시도 84 단일 타입으로 이루어진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동측에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도로를 건너야 되긴 하지만 바로 옆에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접근성 자체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초등학교 동측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부지들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학원가들이 조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학원가는 이쪽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고, 대지 앞쪽으로 A 6블럭과 A 7블럭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강 조망 자체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주상복합 부지를 선호하시는 거 아니라면은 덕은지구에서는 마지막 민간 분양이다. 배치도 보시면요. 일단 건축 규모는 지상 최고 23층, 그리고 지하는 2층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세대수는 총 560세대 계획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4 단일 평면으로 이루어진 단지다. 전체 101동부터 105동까지 5개 주동으로 계획되어 있고, 평면을 위에서 보신 것처럼 84A와 84B 타입 딱 2개 타입만 가지고 깔끔하게 평면을 푼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지의 출입은 2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지의 동측으로 해서 주차 경사로를 통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측 출입구가 있고, 남측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사이를 지나서 진입을 해서 계략적으로 동영상을 봤을 때 이 101동 하부 쪽으로 해서 데크로 진입하는 형태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일반적인 단지들하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북측이 높고 남측이 낮은 형태로 지금 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이 전부를 평지로 지금 설계를 한 것 같고요. 경사로로 인해서 나오는 이 형태들을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그 지상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좀 특이하게 설계를 한 것 같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상에서 이렇게 브릿지를 이용한 설계를 하게끔 일부 제한하는 단지들이 있긴 한데요. 그냥 봤을 때는 예뻐 보이지는 않은 설계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거는 이쪽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 를 통해서 이 지상부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같아요. 이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쪽 단지 외 도로를 통해서 와서 이쪽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배치도를 볼 때 첫 느낌 자체는 일단 깔끔하게 설계가 된 것 같고요. 평면 자체를 E형을 안 만들고 단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지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가 데크 하부에 위치해 있고 상가 주차장 역시도 이 데크 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가 주차장 통행으로 인해서 이 저층부 세대들이 라이트나 이런 빛에 의해서 조금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도 보완이 된 것 같고 데크 타입이라고 해서 추측이긴 하지만 이 101동 하부로 차량이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나름의 이 데크 면과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 진출입할 때 법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그런 사이렌이라든가 그런 소음에 대해서는 조금은 상쇄될 수 있겠다. 이쪽 동측 출입구 역시도 지금 이 저층부 세대는 이 그림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필로티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주차 경사로로 인한 경사 사이렌에 대한 소음의 피해가 가는 세대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게 보여지고요. 부대 시설을 보시면 지금 위쪽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커뮤니티 부분인데 영상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위치는 이 105동 하부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영역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코아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커뮤니티 위치가 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미리 지금 표시해 놓은 이 빨간색 부분이 커뮤니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굳이 영상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영상에 있는 위치는 아니고 이 위치가 이 지금 현재 이미지를 놔둔 이 기억자 형태의 커뮤니티가 이쪽에 배치될 것 같다라고 좀 추측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101동 하부가 피트니스 센터랑 GX룸이 될 테고 이 101동과 105동 사이가 골프 연습장이 될 테고 105동 하부가 독서실, 작은 도서관, 주민 회의실이 될 것 같다. 이쪽 근린생활시설이 아래쪽 데크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으로 통해서 그 형태로 차량이 이렇게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평면 보시겠는데요. 평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4A 타입과 84B 타입 딱 두 개 단일 타입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84D 타입 이 5개 각각의 주동에 1동에서는 4호, 2동, 3동, 4동은 2호 라인, 5동은 4호 라인 이 5개 라인을 제외하고는 84A 타입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향은 보시는 것처럼 남동향과 남서향 모두 가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 잠시 보시면은 후면에 있는 104동하고 103동까지는 앞쪽이 많이 열리는 거를 지금 눈으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104동 1호 라인의 경우에도 102동하고의 간섭이 조금은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넓게 열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103동 역시도 공원용지, 단독주택 용지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조망이 넓게 열릴 것이다. 102동 1호 라인도 단독주택이나 이쪽이 초등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이 넓게 열릴 것 같고 102동도 5호 라인 정도는 좀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3호, 4호 라인은 비껴서 보는 거야 당연히 조망이 넓게 열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직선거리 조망으로 봤을 때는 105동과의 간섭이 일부 일어날 것 같다. 101동 같은 경우는 전면에 있는 A6블럭 단지들과의 거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101동 5호 라인 같은 경우는 앞에 A6블럭 101동까지가 넓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일단 조망 거리 면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아 보이죠. 그래서 101동 5호 6호 라인도 조망 길이 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고 1호에서 3호 라인조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원용지 이 공원들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조망 면에서는 101동, 102동, 103, 104동 자체는 84A 타입의 경우에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05동의 경우에도 이 A6블럭에 있는 103동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조망거리가 좁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일단 다른 101, 102, 103, 104동과 비교했을 때는 105동이 그 중에서는 조망거리가 좀 짧을 것으로 보여지고 5호 라인조차도 이 A7블럭 101동까지가 조망거리로 보여진다. 물론 이 105동 6호 라인도 엄밀히 따지면 이 도로 사이로 이렇게 살짝 비껴서 조망이 열릴 수도 있겠다 라고도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실제 이제 입주하고 거주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위세대 보시면 안방은 전면 3.6에 깊이 3.6이고요. 전면 길이 3.6부터는 침대 2.1m짜리 침대 설치하고 장 깊이 60cm짜리 설치를 하더라도 이 공간에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기본형으로는 아예 이쪽 자체를 공간 구성을 해주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제시된다라고 봤을 때는 공간 규모 상으로는 별도의 이 벽면에 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쪽에 이렇게 장 설치하고 이렇게 침대를 설치하더라도 장을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안방 같은 경우는 문이 1m 정도 되고 이 침대의 깊이 자체가 제일 큰 사이즈가 이제 킹 오브 킹인데 킹 오브 킹의 프레임까지 포함해서 2m라고 봤을 때 이쪽에 남는 공간이 60cm이기 때문에 제일 큰 침대를 사용하더라도 이 발코니 이용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작은 방은 전면 2.7에 깊이 3.35고요. 이 2.7이라는 공간은 이렇게 창문하고 평행하게 침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장을 설치한다는 조건에서 별도의 책상이나 이런 거를 설치할 공간이 조금은 이제 열악해진다.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간이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좀 공간 자체가 답답해 보일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침대 설치하고 깊이가 2.1이니까 남는 공간이 1.2m 정도 될 테고 그러면 이쪽에 60cm짜리 장을 설치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60cm이기 때문에 이 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 그리고 이쪽에 1.5m짜리 퀸 침대나 더블 침대 설치한다라고 보더라도 남는 공간이 1.2m 정도 되니까 책상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규격 정도는 된다. 물론 이제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깊이 자체가 3.35가 되는 순간부터는 침대, 책상, 장까지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깊이 3.0에 3.35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장 설치하고 침대 설치하고 책상 설치까지 가능한 공간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룸의 경우에 전면 2.4에 깊이 2.5로 이쪽에 침대를 구성하기에는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고 다른 공간들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룸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서재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짐 놓는 팬트리 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아 보이지 않을까. 거실 쪽에 조그맣게 팬트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2.4의 깊이 2.5의 알파룸 공간을 서재로 이용하실지 아니면 짐 놓는 공간으로 이용하실지 공간에 대한 활용성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주방은 역디귿자로 해서 전체 길이 4.9m 정도 되고요. 식탁은 이렇게 T자형으로 놓고 4인용 식탁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복도면으로 일직선상을 만든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서 6인용 식탁까지도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다. 바로 좌측에 건조기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사실상 여기에 건조기 세탁기 나란히 놓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타일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건조기 세탁기가 이쪽에는 이렇게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이쪽에 건조기 세탁기 2단으로 놓고 이쪽은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싶고요.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3.5m 정도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84 타입에서 전면 길이 4.5는 모든 건설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전면 폭이다. 그래서 4.5에 3.5m는 거실 공간이 84 타입 가장 기본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 B타입 보시겠는데요. 84 B타입은 101, 102, 103, 104, 105동 모든 타입에서 한 개 라인에 설치된 주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남동향이 2동, 3동, 4동에 일단 호 라인으로만 봤을 때는 3개 호 라인으로 많고 101동, 105동에 한해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단위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향 자체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하겠지만 101동의 4호 라인 같은 경우가 조망 길이로만 봤을 때는
제일 짧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지만 비껴서 보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직선거리로만 봤을 때는 단지 내에서 제일 짧은 거리로 예상된다. 백이동 같은 경우도 뭐 공원 용지와 학교 용지까지 가로질러서 적지 않은 거리가 나올 것 같고, 백삼동은 당연히 뒷면에 있으니까 더 깊은 길이가 나올 것 같고, 백사동도 단지 내를 바라보긴 하지만 이 백일동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망거리가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 105동 4호 라인의 경우에도 도로 사이를 뭐 조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도로 사이를 통해서 A6블럭과 A7블럭 사이의 도로를 관통해서 나름의 조망이 조금은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세대 보시면 기본적으로 실의 규격은 84A 타입과 84D 타입에 대한 위계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에 전면 3.6에 깊이 3.6이고 84A 타입과 동일하게 이쪽 후면에 팬트리 공간을 설치를 했을 때는 별도로 안방 공간에 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 내가 장을 굳이 설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 장 깊이 60, 그다음에 침대가 2.1, 2.1에 60cm니까 2.7m고 그랬을 때 남는 공간이 90cm인 거잖아요. 90cm면 공간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다. 안방문은 보통 1m 사용하니까 1m의 제일 큰 침대에 프레임까지 포함해서 2m를 사용한다고 보더라도 침대 하단으로 60cm가 남는 거기 때문에 발코니를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84A 타입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작은 방은 전면 2.7에 깊이 3.35고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방, 이 전면폭 2.7짜리 작은 방에 이렇게 기둥이 치고 들어왔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둥도 없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침대 놓고 상부에 장 놓고 이쪽에 책상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규격은 된다. 두 번째 침실의 경우에도 전면 3.0에 깊이 3.35이기 때문에 2.7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장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규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알파룸이 주방 옆에 후면에 있었는데 84B 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면에 전면폭 1.8m 짜리로 알파룸 공간 구성이 되어 있고,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서재를 사용하든 아니면 창고를 사용하든 내가 내 기호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84B 타입의 경우에는 뭐 1.8m니까 뭐 서재로 사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50cm에 50에 50 그리고 80cm에서 이쪽을 그냥 서브 팬트리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도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 1.8m라는 공간에 뭔가 책상을 놓고 답답하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 공간이 팬트리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84B 타입도 공용 공간에 팬트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테니까 그 부분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D자 형태로 해서 길이는 4.8m 정도 될 테고, 역시나 식탁은 이렇게 해서 오히려 T자 형태로 해도 84B 타입은 6인용 식탁이 잘만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이 복도면으로 이렇게 놨을 때는 이쪽 팬트리 공간에 도어에 좀 간섭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싱크대랑 평행하게 놓는 거는 6인용 식탁을 못 놓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렇게 4인용을 놓거나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T자 형태로 이렇게 구성해서 6인용 식탁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거실은 동일하게 전면 4.5에 깊이 3.5m 정도 되고요. 84A 타입도 말씀드렸지만 4.5m라는 전면 폭은 대부분의 모든 건설사가 84 타입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호반 서밋 DMC 힐즈 같은 경우는 평면 자체도 워낙 단순하고 해서
계획을 안 다룰까 하다가 A4블럭, 6블럭, 7블럭을 이미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뭔가 이 택지 마지막 공동주택 분양은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이번에 분석을 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좋은 단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